일단 보면 문제 구조가 이게 복잡하잖아. 이게 이런 거야. 저 복잡한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전체적인 스캐닝을 해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거야. 저 A, B가 있고 그러면 문제 조건이 A, B가 결정되면 fx가 결정되고 fx가 결정되면 저 gt 함수가 결정된다. 그러면 저 A, B를 가정하면 주어진 상황이 뭘 묻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리고 양수라 그랬으니까 A가 1이고 B를 2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저 근이 무리수 근이 나오잖아. 나는 정수로 계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정해봤다 이런 거야. 이로 해도 상관은 없지. 무리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딱히 거리낌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런 거야. 저렇게 결정되면 저 가나다 조건, 저 박스 조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는 건 할 수 있는 거다. 너네가.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얘가 되면 어디서? 저 0이지? 0. 이렇게. 그러면 제일 왼쪽은 빼기 x, 절대값에 빼기 x제곱 더하기 4니까 여기 이쯤 되나?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등 들어가네. 이렇게. 여기가 4다 이거지.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은 여기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대칭축이 그러면 1 될 거냐? 그러면은 1,15네. 1이 되고 여기가 15다 이거야. 저렇게 돼. 그럼 저기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GT의 추소값이 2래. 그럼 T는 양수야. 그러면 교점 2개, 2개, 1개. 저 조건 만족 안 한다 그치? 그러니까 박스 조건으로 갈 것도 없이 저기서 일단 조건이 커트돼. 그러면 얘가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쟤를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 주어진 조건 수정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간단한 수준에서 수정을 해볼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저기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물론 뭐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되려나? 이렇게. 저런 특별한 상황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너네 입장에서. 그러면 저 최소값이 2라는 거 다시 한번 검토. 2개, 3개, 3개, 2개, 2개. 맞지? 그죠? 그러면 일단 최소값이 2라는 건 알았어. 그럼 이제 가족권으로 넘어가. 알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 알파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보면 2가 돼야 된대. 근데 방금 여기 생각해봐. 방금 G 값으로 나온 게 2개랑 3개밖에 없었지. 차이가 2인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얘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재수정해야 돼. 이런 거야. 가조건 만족하면 통과.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걸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조건 수정.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어느 정도 바운더 라인은 나오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저런 식으로 fx를 가정해 본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럼 여기가 b제곱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맞지? 그러면 여기 교점 2개, 3개, 4개, 3개, 3개, 2개, 계속 2개. 그럼 최소값 2인 거 만족했지? 그 다음에 가족권으로 갔어. 저 알파에서 그 우극한 좌극한 차이가 2인 거.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 기준 4개고 2개였잖아. 아, 여기 알파구나. 여기가 알파면 되겠다. 그러면 가조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나조건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면 저 나조건을 봤을 때 베타도 어쨌거나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이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의 위치는 저 2개일 거 아니야? 이 2개 중에서 검토해보면 되지. 그럼 얘부터 검토를 해봤다 이거야. 그러면 저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뺐을 때 좌극한이면 여기 4개, 3개 빼면 몇 개지? 1개, 여기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4개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G베타는 4개야? 그럼 생각해봐. 4개, 3개. 그러면 주어진 조건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럼 이제 여기로 갔다 이거야? 그러면 셋, 맞지? 셋, 2개야? 빼면 몇 개지? 2개야? 2개 더하기 1 하면 3개지. 여기 몇 개야? 잠깐만 아니다. 3개에서 2개 빼면 1개고 1개 더하기 1개니까 2개? 그럼 여기네. 그러면 여기가 베타면 되겠다. 나조건까지 통과. 그럼 이제 다조건으로 가. G알파랑 G베타는 달라있는데 여기 교점 3개고 여기 교점 2개야. 통과. 그러면 가나다 조건, 박스 조건 다 만족했어?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저 F2분의 1이 알파래. 찾았다 이거야. 저 대칭축이잖아. 저기서 함수값이 알파라는 거니까 2분의 1이 A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난 저 B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야? 저기 있는 알파 더하기 24 베타가 3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저 방정식 하나 풀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1 들어가면 얼마야? 저기 4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A가 아니다. 얼마야? 그럼 빼기 얼마야? A가 2분의 1이니까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더하기 B제곱 맞지? 얘가 알파인 거고 거기에다가 24의 베타 B제곱 얘가 얼마? 30? B값 구하면 답이야. 그러면 저기서 결정된 B값을 구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야? 25 B제곱이고 그럼 얘가 얼마지? 얘가 4 빼기 4분의 1이죠. 4분의 121. 뭔가 답스러운 느낌 났지? 이거 제곱수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 B가 10분의 11인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지 내가 설정한 이런 거야. 어쨌거나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했잖아. 내가 설정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는지 검토하면 돼. 그러면 B값이 10분의 11이면 10분의 11이고 얘는 1보다 크니까 B제곱이 더 큰 거 맞지 저거? 맞아? 그 다음 여기 알파값이 얼마 나오는 거지 이거 그러면? 2분의 1 B가 10분의 11이면 얼마야? 계산 4분의 1 빼기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100분의 125 이렇게. 그럼 얘가 빼기 4분의 1이잖아. 빼기 100분의 25인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이 100분의 1보다 작은 수가 되지. 근데 b는 1보다 커? 그럼 정확하게 내가 그린 그래프와 동치 상황이 된다. 답이야. 답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까지 하는 게 최종 단계인 거야. 그 너네가 그 총괄에서 마지막 21번을 틀렸으면 빼기 3696 그건 검증을 안 한 상태의 답인 거야. 어? 가정 그 다음에 이러면 여기 교점 1개 되는 상황 때문에 안 돼. 수정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근데 얘도 안 돼. 저 됐어. 저 가족권에서 커트 당해. 재수정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알파의 위치를 찾았고 나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베타의 위치도 찾았고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봤고 검토돼서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저 F2분의 1이 알파라는 걸 통해서 여기 A가 2분의 1인 거 알았어. 그리고 저 알파 더하기 24 베타가 30이라는 거에서 B값이 나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섣부르게 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설정한 이 그래프랑 정확하게 동치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 저 나온 데이터가 내가 생각한 저 그래프가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그래야 정확하게 검증까지 되고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요거 가정해서 조사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 얼마? 30초? 30초면 되지? 뭐 3분이야 이씨. 1, 4 가정해서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지 검토하는데 저 최소값이 2인 거에서 일단 걸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하는 데는 30초면 되지. 그러면 수정을 해. 이렇게 가정했다 이거야. 그러면 얘 조사하는 것도 빨라 이제. 왜? 최소값 2가 되는 건 확인된 거야. 그럼 가족권으로 가서 만족하는지 확인하는데 가족권에서 커트가 돼. 그럼 얘 조사하는데도 넉넉 잡아 30초면 돼. 그 다음에 재수정 했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저거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한 3분 걸리는 거 아니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리는 시간은 진짜로 정신적 여유까지 합쳐서 10분이면 너끈하게 푼다 이거야 내 말은. 이거 몇 번이야? 30번이잖아 이거. 근데 모든 잘 봐. 보면 모든 문제를 내가 저렇게 풀고 있잖아. 풀리잖아. 응? 모든 문제를 저렇게 푸는데 풀리잖아. 중요한 건 그거라고. 케이스 분류 이지랄만 안 하면 된다고 내 말은. 응?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한 가지 이게 가정한다는 게 이런 거야. 어떤 한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나머지 경우로 분류한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거야. 근데 조사를 했는데 이 경우가 답이 안 돼? 그러면 얘가 다시 나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B와 B 여집합 이렇게 쪼개서 나는 얘 경우를 조사한다 이거야. 그래서 근데 얘도 안 돼? 그러면 얘가 다시 전체 집합이 되고 얘를 다시 C와 C의 여집합 이렇게 쪼갠다 이거야. 근데 이 경우를 조사했는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나와?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잘 봐. 문제를 처음에 푸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얘 4개로 나눈다. 근데 실제로는 저 말고 문제 조건 상황에서는 저 4개 이상으로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럼 저걸 처음부터 펼쳐놓고 조사한다. 말이 안 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조사, 날리고, 조사, 날리고, 조사, 답.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집합의 분류는 A와 A 여집합인 걸로 분류하는 거지 A1, A2, A3, A4, A5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야. 교육과정에서 절대로. 알겠어?